네, 앞서 예고해드린 고교생 간 성폭행 사건 소식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6월인데요.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여학생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는 아물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전말 그리고 현재를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사실 둘 다 미성년자라 저희가 아주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그날로 좀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자보가 붙은 건 지난달인데요. 강원도 네. 한 고등학교 인근이었고요. 제 딸을 이 성폭행한 가해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런 대자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자보를 붙인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자신의 딸을 사귄 지 얼마 안 된 이 남학생이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처음 술을 마셔봤는데 이 피해 여학생이 그래서 만취를 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잠깐 차릴 때마다 성추행,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하고요. 이 피해 여학생은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피해 여학생의 부모님과 어렵게 접촉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설득 끝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이런 성폭행을 당했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많이 불안해했어요.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느껴져서 그 사이에 자해도 했었고 미안한데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이렇게 말을 받고 번복을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또 더 큰 상처를 또 줬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게.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학생이 여학생이 만취하니까 내가 너희 집에 데려다 줄게 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를 해보면 과연 이게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를 따져볼 수 있거든요. 당일날 이 두 사람이 술을 마신 곳은 집 밖에는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에서 소주 2병을 갖다 놓고 술을 마셨는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평생 처음 술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학생이 마신 양은 소주 1병 반입니다. 그런데 남학생 같은 경우는 반병이에요. 그렇군요. 반병이고 그나마도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걸 또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술을 마신 양에서 볼 때 이거 좀 다분히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의혹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정신을 잃었어요, 여학생이. 그런 상태에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으면 바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게 맞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남학생이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서 자신의 집 거실에서 거의 정신을 잃고 있는 여학생을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좀 다분히 고의적인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여학생이 좀 통증이 느껴지고 일부 출혈이 있어서 내가 성폭행을 당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그러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까? 네, 이 사건이 이제 성범죄 사건인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는 문자 내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이 죽을 죄를 지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무슨 벌을 주든 달게 밟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어느 정도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런 내용의 사건 이후에 이러한 내용의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자백하는 내용의 문자라고도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화가 아니라 문자라면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사후적으로 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주장대로라면 그 남학생이 그 이후에는 차라리 기억하지 말자 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떠올리고 싶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잘못을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둘 다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해자는 기억이 없을지 모르지만 가해자는 의도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자기는 피해자의 그 기억이 없는 것과 같이 묻혀서 그냥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학생이 초반에는 이 문제를 그래서 그렇게 남학생이 얘기하니까 그래 덮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합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이거 피해자하고 이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관계가 아니에요. 네. 이두 사람이 이제 서로가 잘 아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즉 네. 면식 관계고 친근한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문제를 삼게 되면 그 사람과의 어떤 그 인간관계가 단절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피해자들이 통상 가지게 되는 그렇군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만약 이것이 노출되게 된다면 그 학교에서 어떤 학교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오히려 그 상대에게 만약에 어떤 친근감이라든가 어떤 친밀도가 더 높다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문제 삼아서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두려움까지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심리적인 그 난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그렇군요. 것이죠. 그래서 피해 학생이 갈등을 겪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요. 두 번째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해당 교사가 사후 피임약만 처방받아주고 부모나 경찰에게는 알리지 않은 건데요. 정말 이 학생을 위약이나 한 걸까요?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학사가 학교에 왔을 때도 되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왜 학교를 오느냐, 너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치료를 받아라, 요양을 해라, 학교에 오지 말고. 그래서 그날 바로 강제 퇴사를 당했어요. 아이가 엄마 왜 내가 학교에서 쫓겨나야 되냐고, 가해자가 학교에 안 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지가 이렇게 학교를 쫓겨나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걔의 삶을 걔가 대학을 가야 되고 걔 인생을 망친다라는. 따지고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의 인생을 망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가 남학생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 뭔가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는 것 같죠. 사실은 이제 뭐 현행 법상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해자와 분리를 하는 조치도 이제 늦어졌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피해 학생에게 그렇게 이제 조금 꾸짖는 듯한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까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대응을 했던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3차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그 죽을 죄를 지었다는 남학생이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말 이 학교폭력위원회가 꾸려지자 이 남학생은 돌변을 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성폭행이 아니다. 사귀는 사이에 성관계를 물어보고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한 달을 더 사귀었다는 점도 좀 근거로 됐는데요. 이 누리꾼은 이에 대해서요. 이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이 인정이 되는데 이 사귀는 사이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면 성범죄다. 뭐 이런 반응이 주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사귀는 사이에 허락을 맡아야 되냐.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인데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남학생 측 학부모가 학교 관계자를 통해서 사과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렵게 문자 메시지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 부모에게 온 메시지입니다.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해당 학교의 학생 부장이 대신 문자를 한 건데 그런데 보시죠. 어머니께서 사과하고 싶다는 말씀을 취소하신다고 합니다. 사과한다고 했다가 또 취소하는 건 어떤 진짜 행동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 학폭위가 구성이 되기 전에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화되기 이전에 그냥 사적으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종결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잘 안 된 거죠. 학폭위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폭위가 구성돼서 뭔가 이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내가 사과를 해버리면은
잘못을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가지고 전략을 좀 더 공세적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그 어머니께서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취소하고 싶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방향을 갖다 틀은 것인데 실제로 이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네.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 강제로 전학, 즉 다시 말해서 피해 학생하고 이제 분리를 시키게 되면서 거기에서 보복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또는 접촉을 금지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때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이 보였던 이 가해자 측에서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뭐 합의된 성관계인데 우리가 사귀는 사이에서 계속 뭔가 어떤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맺어야 되냐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남학생의 부모님께서 떳떳하게 나오실 법도 한 게 왜냐하면 학폭위 내용을 네. 봤더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이야기하는 성범죄에 있어서의 2차 가해, 3차 가해라는 네. 얘기입니다. 학폭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피해자한테.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라면 왜 계속 만났느냐.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났느냐. 네. 그다음에 여학생이 네가 먼저 술 먹자고 했고 네가 술을 더 많이 먹었으니까 원인 제공한 건 너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학폭위 구성원으로 가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에 여러 여건, 조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헤아리는 겁니다. 네.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제 와서 지금 뭐 신고하고. 이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거 아니거든요.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말을 못했던 거지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어느 순간 급기야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그러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면 굉장히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학생들보다 어른들이 더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이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어른이 어린 학생에게 정말 그런 말을 했어야 하는 걸까요? 게다가 가해 남학생 전학 조치에도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속상하고, 많이 좀 화도 나고, 정말 내일이 되다 보니, 정말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되게 힘들구나. 이런 현실이 왜 이럴까? 법적인 부분도 왜 이렇게 취할 수 없는 걸까라는 속 같이 도와주세요. 하루씩 피해가 안정을 찾아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른인데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힘든데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네, 왜 가해 학생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저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해 학생이 죄값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한가요? 사실 지금 이제 가해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을 좀 보면 좀 법적인 조언들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법적인 조언을 받은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쟁점으로 해서 피해 학생에게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제가 뭐 변호인이기도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피해 학생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피해 학생도 아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참작이 된다 손 치면 앞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뭐 충분히 증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처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학생 모두 미성년자라 저희가 고민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피해 학생에게 2차, 3차 피해가 가해되고 있다는 점을 꼭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반론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